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화 비평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서 모던 타임즈 텍스트 172쪽입니다.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 텍스트 하면서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상 일부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또 저작권 때문에 또 이게 유튜브로 직접 볼 때는 이게 또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 동영상으로 업로드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컨베이어 벨트와 건대인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컨베이어 벨트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경제학 전공인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컨베이어 벨트 하면은 테일러 시스템이 떠오르죠. 테일러.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밑에 테일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동작과 시간에 따라서 통제하고 관리하려던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서도 이와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고 나서 우리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foreman. Trouble on bench 5. Check on the nut tightener. Nuts coming through loose on bench 5. Attention foreman. 너트를 계속 스피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벌이 달아들어도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죠? 지금 봤어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지나가니까. 정말 코미디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웃으면서도 좀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죠? Back. Section 5. More speed. 4-7. Relief man passing. Relief man passing. 실제도 기계적으로 지금, 그죠? 너트 좋은 동작을 반복하죠. Hey! Quit stalling. Get back to work. Go on. 담배 한 대 필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가르치죠.
알려 나오면서도 지금 아유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모델 보십시오. 코를 길이 틀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다시 펴져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던 타임스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컨베이어 벨트 장면인데, 채플린이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흘러가는 기계에 계속 너트를 조이는데, 아까 봤지만 벌이 막 눈앞에서 이렇게 채플린을 귀찮게 해도 벌을 쫓을 수도 없고 피하기도 힘들어요. 왜? 너트를 계속 조아야 하니까. 그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기계에 매여 있는 존재로 지금 그렇게 비춰지는데, 여기서 기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기계에 지금 완전히 노예처럼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해야 되고, 잠깐이라도 놓쳐버리면 자기 때문에 지금 또 업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표준화하고 규격화한 것인데, 이게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이 근로자들의 동작이나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던 것이 이게 아까 말했던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방식인데, 이 테일러가 노동자들의 이 동작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경제적인 동작, 노동할 때의 경제적인 어떤 모델을 구성하려고 했고, 그걸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동작이나 시간을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노동 과정을 이 노동자의 기능에서 분리하고, 그래서 이런 자기가 구상한 것을 이 자본가, 즉 관리자가 독점해 가지고 이 노동 과정에서의 각각의 단계나 이런 걸 통제하는 겁니다. 노동자 개개인의 작업을 이 관리자의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이런 자본가들의 어떤 소망을 실현한 것이 바로 이런 테일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물론 그 기계적이다, 메카니컬하다, 기계적인 이런 통일성을 추구한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또 노동자들의 반발도 많았겠죠. 왜? 노동자들이 막 쉴 틈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착취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본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의 흐름을 컨베이어 벨트라는 기계 장치를 통해서 관리자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게 이제 테일러 말고도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드주의적 공장이란 말도 있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 테일러의 컨베이어 시스템하고 포드식 공장, 이것도 비슷한 식입니다. 메카니컬한 거죠. 처음에는 그 기계적이고 힘든 노동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했지만, 처음에는 임금을 또 그 대신에 많이 줬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임금을 줘도 이 포드 회사가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이게 사람들이 참고 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냥 착취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아까 영화 장면에서도 저번에 나왔지만 식사 기계를 도입하려는 그런 실험이 이 채플린의 어떤 공상, 어떤 비난조의 공상만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린의 이런 그 통찰력이 영화에서 지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단지 자본가의 꿈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그 관찰력이 영화에서 나오거든요. 이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은 이렇게 테일러주의적인 동작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 이하의 어떤 로봇이라면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힘이 든 일을 계속하면 쉬어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잠깐 멈추는 이제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린의 손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점심시간인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빈손으로 너트를 조이는 동작을,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막 스프도 다 쏟아버리고, 양팔을 겨드랑이에 넣어가지고 머리를 흔들어 막 대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이제 이 움직이는 손을 겨우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반복되는 행위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손 동작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이게 채플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자본가의 뜻대로 통제된 거죠. 컨트롤된 거죠. 테일러의 의지에 의한 통제입니다. 테일러주의가 바로 이렇게 아주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를 관리자의 생각대로 길들이고 컨트롤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의 신체를 길들이려는 의도고, 자본가의 의지대로 이 노동자들이 신체를 통제하려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그래서 이 채플린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런 테일러주의 혹은 포드주의, 이 테일러주의나 포드주의는 이미 그 자체가 노동자의 신체를 통제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지만은 약 40년 뒤에 푸코가, 여기 나오죠. 푸코가 이를 생체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13번의 각주를 보세요.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 저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도 흔히 간과해 왔듯이 여기서 권력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권력은 지배 그 자체보다는 유용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작업의 유용하고 효율적인 행동, 그것이 테일러나 포드의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그 유용성과 효율성에 부합하면 할수록 강하게 권력에 보습된다는 것이다. 유용할수록 효과적이고 효과적일수록 유용한 권력. 그래서 이거를 푸코가 도식이라는 말로 설명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도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권력이 작동하는 곳이 사실은 공장뿐이겠습니까? 뭐 학교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식을 가르치는, 입식으로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또 선생과 학생 간에, 특히 우리나라에 과거에 이제 체벌 있었을 때, 그죠? 학생들이 선생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도 당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시간표에 따라서 탁탁탁 생활해야 되죠. 1교시, 2교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과제를 수행할 때, 그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가정도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도 위계질서 이런 게 있고, 뭐 특히 군대, 우리 뭐 남자들, 우리 남학생들 군대에 갔다 온 분들 많겠지만, 군대도 모두 남자를 이렇게 규칙이나 강제에 의해서 길들이고 복종하게 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군대 아닙니까? 말투도, 그죠? 군대식 말투. 사고방식도 군대 가면 완전 군대식으로 사고하게 하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지금 가장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뭡니까? 가능한 한 아주 섬세한 동작까지도 어떤 규칙을 통해서 통제하고 길들이고 하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받아들이게 하고 거기에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도 이 근대 모던 타임즈 아닙니까?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이, 근대 시기의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규율과 강제를 통해서 사람을 길들이는,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겁니다. 근대적 인간이라는. 그래서 테일러 주인은 이 근대적 삶이라는 어떤 형식을 상징하는 것이 그 테일러주의가 아닌가. 옛날에 참 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면 이제 남학생을 공돌이라고 여학생을 공순이라 하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막 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공장에서 일하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힘도 들었지만 또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 비참했겠어요. 자기들의 삶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잘 뭐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놀린다고 이제, 자기들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 공장국 이런 데 다닌 이제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도 못 다닐 그런 형편,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다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섬세한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 통제하는 게 이제 생체 권력인데, 이렇게 근대가 만들어낸 이런 분열자들을 찰리 채플린 같은 이제 방랑하고 어디에도 정착하기 힘든 분열자라고 그때 명칭을 부여했죠. 이러한 분열자들을 길들이는데 필수적인 것이 이런 생체 권력이다. 그래서 이들 분열자들은 만약에 그대로 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이 부르주아가 힘들어서 확보한 이 근대적 질서 전체를 어질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근대의 지배계급들은 때로는 감금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뭐 초창기에는 그랬답니다. 때로는 그 유용성을 통해 작동하는 이 생체 권력을 그들의 마음 머릿속에 심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 밑에 보세요. 초창기에 영국 같은 데 서유럽 전역에서 구빈법이라고 유혈입법, 실제로 폭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리 시민 100명 중에 1명 이상을 수용소에 가두었던 대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토지를 수탈당하고 추방되어 불황자가 된 농촌 주민들이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법령들에 의하여 채찍과 낙인과 고문을 받으면서 임노동 제도에 이러한 유의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말합니다. 참, 여러분들과 저는 참 좋은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물론 지금도 쉬운 삶은 아닙니다만, 그죠? 예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훨씬 나은 삶입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열자들이 이렇게 폭력과 어떤 억압, 어떤 강제적인 그죠? 억압 혹은 규율과 통제, 이게 목표라는 1차적인 대상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분열자들입니다. 방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던 타임즈 이 영화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이 근대의 삶과 또 채플린의 행동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영화 전체에 걸쳐서 채플린이 보면은 항상 뭐 경찰들과 대립한다든지, 그죠? 이 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억압과 폭력을 상징하니까 이 경찰들과 대립을 하고 또 수없이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이게 모두 이제 이런 채플린 같은 분열자들을 길들이려는 그 당시 근대적 삶의 어떤 강제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테일러주의와 이제 정신병에 관한 걸 우리가 이제 봅시다. 그 너트 조이는 동작이 보면 이제 채플린이 계속 공장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 너트 조이기에 이제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신병자가 되지요, 채플린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 가슴에 달린 단추만 봐도 이 단추를 돌리려고, 너트 조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약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제 테일러주의라든지 이런 생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 손이나 눈이나 신체 부분이 이런 관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진 그런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관리자들 같은 지배자들이 꿈꾸던, 권력자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노동자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플린은 이런 부르주아의 이상이 갖는 어떤 막 이상 때문에 이제 병에 걸리는, 편집증에 시달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분열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망의 흐름을 하나의 정해진 동작으로 모아가지고 딱 그 동작만 하도록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테일러주의가 극도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넣어주는 것 뿐이죠. 또 뭘 보면은 동그란 거 모양, 뭐 단추처럼 이런 것만 보면은 돌리려고 하고, 이게 편집증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채플린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겠죠. 채플린처럼 그렇게 공장에서 계속 너트 조이는 일만, 단순 노동만 계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편집증이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쳐버린 채플린이 더욱더 기계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행동하는데, 여자 가슴에 단추를 향해서 스패너를 들고 막 돌리려고 달려드는 장면도 그렇고, 또 기계에 넣는 기름을 사람 얼굴에 뿌리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게 기계의 일부가 되어서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자기는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계에 우리 인간이 종속된다는 거, 그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채플린이 자기를 잡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이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따돌리는 장면이 있죠. 아까 막 코도 스팬으로 코도 돌려버리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기계의 일부고 기계에 종속된 존재처럼 이렇게 비춰집니다. 물질적인 존재로.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선택과 유용성에 가려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근대적 삶의 비밀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채플린이 병원으로 혹은 감옥으로 이렇게 전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밀을 폭로한 대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 채플린이 병원으로 혹은 감옥으로 전전한 것은 어쩌면 이 깊숙한 비밀을 폭로한 대가는 아닐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의 의미로, 그죠? 병원이나 감옥에 가게 된다.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서 병원으로 가게 된다. 또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던 타임즈에서 보면 이 채플린이 이렇게 이제 거쳐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 근대 시기에 모던 타임스에 중요한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공장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채플린이 정신병 때문에 가는 병원도, 또 갇히는 감옥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또 거리도 나오죠. 소녀와 만나는 거리도 나오고. 그래서 채플린이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진행해가는 과정이 이 근대적인 공간이라는 어떤 우리가 원이라고 볼 때 그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서 계속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라는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욕망의 한계입니다. 충돌하거나 이탈하려 하지 않는 한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구성하는 각 공간에는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는 공장의 질서가 있고,
병원에는 병원의 질서가 있고, 감옥에는 감옥의 질서가 있고, 또 집에도 집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서 나름대로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그런데 채플린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질서에서 이탈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도 간수의 호각 소리, 또 죄수의 주먹 이런 게 뭐 난무하는 게 교도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도소의 질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질서가 있는데 어디에도 길들여지지 않고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또 좀 가난한 집이지만 어쨌든 겨우 얻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채플린과 또 계속해서 좀 우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에 부딪히면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워낙 이제 부실한 집이니까, 가난한 겨우 얻은 집인데 누추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도 이 채플린이 거리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뭐 깃발을 흔들거나 시위대의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빵을 훔친 소녀 대신에 자기가 도둑으로 자처합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녀를 도둑으로 잡아가는 것을 보고는 경찰을 불러 세워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범죄자 도둑임을 자처하면서 소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서에서도 벗어나려고 하는 분열자, 방랑자이자 분열자가 채플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떠한 근대적인 공간도 채플린을 길들이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열자를 방치한다는 것은 그 당시 지배계급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기존의 지배 질서 전체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근대적인 이 분열자를 물론 전제를 하고 있지만, 또한 이 분열자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산된 분열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열자들을 억압하고 다시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좀 특이한 거는 어떤 경우에도 채플린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항상 웃고 좀 까불면서 경쾌하게, 그죠? 그래서 이 채플린의 삶은 어쨌든 유쾌하게 비칩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심지어 카페에서 이제 이 사람이 채플린 나중에 조금 성공을 하는데, 이렇게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그 마지막 일자리를 잃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유쾌함과 이런 경쾌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에서 비관적인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면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벼움이 진지함을 상실했다고 해서 경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채플린이 범하는 뭐 어떤 실수나 혹은 잘못해서 저지르는 범죄도 이 채플린을 천박하게 보이기는 안 합니다. 그죠? 보는 사람들이 유쾌한 기분을 느끼도록. 어떻게 보면 이 채플린이 범하는 실수나 또 이제 어떤 규칙의 위반 이런 게 그 당시에 그 근대적 공간에 이렇게 고착화된 질서 자체를 좀 풍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치 그것이 실수와 위반의 원인이라는 것처럼 막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좀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진지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이렇게 막 가로지르면서 이런 분열자가 보여주는 이
이러한 삶, 유쾌한 삶, 또 이런 유쾌한 삶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가벼운 희극이 사실은 무거운 비극에 못지않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절에 진지함이 예술로 될 수 있는 것은 비극 아니면 희극인데, 비극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 시기에 이제 비극이 이제 초창기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비극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가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수업 듣고 있는데 이 집에 저 늦둥이가 아직 어려서 조금 통제가 힘듭니다. 여기 제플린처럼 방랑자나 분열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어려서 통제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무거운 질서, 혹은 무거운 어떤 분위기, 이런 가치 속에서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이런 분열자의 삶에 관한 것이 이 영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비극으로만 만약에 영화를 만들어 버리면은 과연 희극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실제로 힘들고 고난하고 비관적인데 영화마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이라도 웃으면서, 풍자된 영화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질서와 가치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유쾌한 어떤 찰리 채플린 같은 유쾌한 분열자의 삶에 관한 영화다. 차라리 이런 분열자가 만들어내는 시대라면, 그래서 삶 자체가 분열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와 동시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방치할 수 없어서 억지로 통합하고 힘껏 억눌려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시대라면 비극보다는 희극, 아니면 어떤 풍자극, 이게 더 효과적인 우리 삶의 자극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지금 이 문화 비평에서는 성함이 지금 제가 그냥 볼까요? 누군가 글이 하도 너무 길어서 지금 누가 쓴지, 이진경 씨가 쓴 글이네요. 이진경의 필로시네마라는 그 책에서 발췌한 부분, 장문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진경 씨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희극과 풍자가 더 효과적인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기성세대의 그 질서와 가치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무거움으로 느끼기보다는 가볍게 떠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문화 비평에 들어가는 글인데, 이 이진경 씨의 글이 저는 읽으면서 참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최근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장르가 이제 뭐 있지만은 보는 사람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온다. 또 건강에도 사실은 웃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든 만약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차라리 우리가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건강도 찾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르. 그래서 비극보다는 희극이 현대적 삶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던 타임스 영화에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시계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근대적 시간을 뜻하는 이제 시계로 시작한다는 걸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채플린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교대를 이제 하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이 보면 시간 체크기를 딱 누릅니다.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우려다가 아까 화면에 나타나서 사장이 호통 치니까 쫓겨나오죠. 또 이때 채플린이 시간 체크기를 누르는 걸 잊지 않죠. 이런 걸 보면 시간 체크기가 채플린뿐만 아니고 그 당시 근대인들에게 의미한 바는 분명하죠. 이렇게 기술적인 기계로서 시계가 시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이긴 하지만, 사회적 기계로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시계는 시간의 형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을 부과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회적 장치가 이 시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기계를 화장실 앞에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적 기계로서의 시계의 어떤 본질을, 시계의 역할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간 볼까요? 36분이네요. 저는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서 50분 이상 너무 길게 해버리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학교 수업에서도 50분 이렇게 정한 이유가 다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에서 50분을 넘으면은 수업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항상 50분, 물론 또 75분 요즘에는 뭐 하는 수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한 것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플린이 근대적 시간을 이렇게 풍자하기 위해서 시계를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체크하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식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서양에서도 그 당시 예전에 이제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 개념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대인들은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 순환하는 시간, 항상 돌고 도는 그런 영원히 순환하는 그런 어떤 시간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순환적인 시간 개념이 깨지는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였답니다. 우리 텍스트 178쪽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그렇죠. 기독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신의 심판, 그죠? 신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날, 그죠? 이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돌면은 그 기독교에서 의도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구의 종말, 세계의 종말이 이제 기독교에서 예언하는 부분인데, 이 종말과 그런 종말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 개념을 생각하면 원형이 아니고 직선적인 것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리스라는 작가의 이제 시간의 화살이라는 저서에서 발췌한 부분, 이렇게 인용한 부분은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막 이런 이제 시간의 개념이 좀 변화가 있었고, 서양에서는 참 보면 기독교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 그죠? 그 한편으로는 이 근대적인 시간 개념은 우리가 보면 똑같은 양으로 그걸 끝없이 무한하게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시간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시간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 시계입니다. 시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이 이제 똑같은 그런 양으로 측정도 되고 분할도 되고 또 시간이 더해지고 곱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근대적 시간 개념의 어떤 핵심은 수학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시간을 풍자할 때 시계를 보통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인용을 하죠. 이런 근대적인 시간은 근대적인 노동이 탄생하면서 근대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어떤 척도가 됩니다. 근대적인 시간이. 그래서 이 근대적 노동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그것이 무엇을 생산하든 간에 어떤 노동이냐 뭐 이거하고도 관계없이, 즉 노동의 어떤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간에 생산할 수 있는 추상적인 양으로 생산량으로 파악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공장에서 아까 너트 조이는 일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노동이죠. 똑같은 동일한 노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상적인 노동의 양의 노동량을 그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뭐가 사용되느냐? 시간이 사용됩니다.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그래서 이 경우에 자본가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어떤 가치의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전에 말한 그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라는 것은 금을 낭비하는 것과도 같죠. 돈을 잃어버리는 것하고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1분 1초의 시간도 노동자들이 낭비하거나 버리면 안 되겠다. 버릴 수 없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출근 시간도 체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제한하고 뭐 이런 태도가 이 자본가가 지배하는 시대에 어디에나 이런 규율을 대표하는 것이 많이 나오죠. 식사 기계를 팔러 온 그 사람의 권유도 이 채플린 이 영화에서 그런 권유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텍스트 179쪽에 보면 식사 기계를 팔러 온 사람의 권유가 있죠. 거기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기계는 점심시간을 절약함으로써 회사의 당신 회사의 생산을 증가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 단위의 이런 시간으로 노동자의 아주 작은 동작 하나하나까지 컨트롤하려고 했던 게 이 테일러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대적인 시대 정신을 아주 극도의 시간 제한을 통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이 근대인의 삶을 컨트롤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 근대인의 어떻게 보면 근대인의 존재 형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 형식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교율이나 반복을 통해서 항상 그 사람들의 내면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마치 이 테일러주의, 테일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런 테일러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동작이 채플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속까지 그죠?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듯이 근대적 시간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다시 취업해가지고 채플린이 기계 기름을 치고 기계에 기름을 이제 넣고 다시 가동하던 십장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거든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은 십장이랍니다. 같은 노동자인데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이 십장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을 꺼내주려던 채플린이 이제 벨이 울리니까 갑자기 중단하고 도시락을 꺼냅니다. 왜?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기계적으로 이제 벨이 울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시락을 꺼내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니까. 이게 의식적인 행위는 아니죠. 무의식적인 겁니다. 습관적인. 그래서 이 행위가 시간의 어떤 형식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벌써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십장이 막 꺼내달라고 화음을 질러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은 이제 십장을 꺼내주려 하는데
이제는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멈춥니다. 이런 게 보면은 참 하여튼 좀 웃음이 나오다가도 우리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당시에 비참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데, 좀 더 극단적인 장면을 우리가 봅시다. 텍스트에서 보면은 너트를 조이다가 미쳐버린 채플린이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달린 단추를 보고 막 쫓아갑니다. 이제 그걸 단추를 이제 너트 조이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쫓아가요. 놓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한테 막 쫓겨가지고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되돌아와 가지고 공장 입구에 시간 체크기를 딱 누르고 들어가거든요. 응? 이렇게 시간 체크기를 누르는 이제 채플린이 그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딱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나 뭐 정신병적인 상태에서도 그렇고, 뭐 어쨌든 시간 체크기를 누르고 들어가고 누르고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신병이 걸린 조금 너무 이제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하다가 편집점적인 그런 상황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병적인 상태에서도 또 경찰한테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간의 형식을 항상 체크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채플린이 시간에 대한 시간이 라는 이 형식이 이 채플린의 마음 깊숙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계에 빠져들어간 그 십장이라는 그 노동자들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 십장과 함께 기계에 기름을 치고 점검하던 이 채플린이 기계 위에 이 십장의 옷을 올려놓습니다. 그 십장이 스위치를 딱 켜니까 다른 압축키가 그 위를 누릅니다. 그 채플린이 이제 이 눌린 옷의 주머니에서 뭘 꺼냅니까? 시계를 꺼내는데 시계가 이 앞찾기에 눌려가지고 찌그러져 있죠. 이 가장 근대적인 기계를 빌려서 이 채플린이 시계를 찌그러뜨린 겁니다. 이런 기계와 착취를 통해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이 근대적 시간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근대적 시간성을 해체하려는 그런 꿈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채플린이 이런 실수를 빙자해서 이 근대적인 시간성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이런 장면을 통해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48분 50분이 다 됐네요. 저도 어쨌든 수업하다가 시간 항상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50분 다 됐으니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웬만하면 모든 타임스를 다 마치고 싶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모던 타임즈 욕망의 유토피아 텍스트 180쪽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틀림없이 모던 타임스는 이제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 180쪽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